안녕하세요. 홍대부여고 홍보대사팀 더이의 박지연. 김효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우리 학교 선생님들 중에 진로 진학 부분 담당하는 선생님 한 분을 모셨죠? 네, 맞습니다. 우리 학교의 진로, 진학을 책임지시는 김지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부여고의 진로 진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신입생들을 위해서 Q&A를 진행할 건데요. 고등학생 분들도 많은 팁을 얻어갈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Q&A를 진행해 볼까요?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주변에서 고등학교 공부는 중학교 때와는 많이 다르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다른지를 몰라서 입학 후 첫 시험을 볼 때 공부에 대한 감이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비교하여 공부량, 공부 방법에 있어서 어떤 특징과 차이가 있나요? 공부 방법과 공부 양에 있어서 보면은 사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중학교 때 굉장히 잘했던 학생들도 고등학교 와서 성적이 많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중학교 때는 중위권 정도 성적을 유지했는데 고등학교 와서 쭉 3년간 성장해서 최고의 성적을 또 만들어 나가는 친구들도 있었답니다. 그런 것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두 학교에서, 그러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시험에 대한 어떤 역량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어떻게 보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단순 암기에 의해서 의존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 그런 능력들을 좀 요구하는 편인 것 같고, 반면에 고등학교는 사실 수능형 문제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이해와 또 적용을 기반으로 해서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중학교 때 공부하는 방식이 단순 암기식으로 의존했던 그런 학생들은 고등학교 와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영어 같은 경우 선생님이 이제 영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영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중학교 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단순 암기식으로 많이 공부를 해와서 그냥 생각 없이 암기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친구들 같으면 고등학교 와서 문제를 딱 받아보면 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지문의 양이 많아지고 그리고 외울 수 없는 양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외우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또 외운다 하더라도 굉장히 소모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사실 많이 그런 학생들이 중학교 때 좀 더 이해를 많이 하고 많이 읽고 연습하고 적용해 가면서 그렇게 학습을 해왔다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먼저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 고등학교 입학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신이잖아요. 모의고사와 내신 공부를 병행하려면 학생들을 위해서 내신 공부는 시험 치기 전에 얼마 전부터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에 오면은요, 돌아서면 중간고사, 또 돌아서면 기말고사, 그리고 또 돌아서면 방학이 코앞에 와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학력평가 시험까지 치르다 보면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대개 내신 준비 같은 경우는 3주에서 최소 4주 정도를 잡는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실 때 기간별로 계획을 세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세우고요. 계획을 세우고 또 쪼개서 한 주 단위로 그리고 또 쪼개서 매일 일별 단위를 계획을 세운다라면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계획한 것을 얼마나 실천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시험 출제자이신 교과목 담당 선생님의 수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조하신 것, 선생님이 수업하신 내용을 정말로 확실하게 소화해 내셔야 그래야 내신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학교 내신 문제의 유형들,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신 문제의 출제 경향들을 파악해 두신다면 훨씬 더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신은 최소 3, 4주 전부터 한 달, 일주일, 하루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교과목 선생님의 수업을 경청하며 계획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선생님.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세특을 채우는 경험이 대부분 처음일 것 같은데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세특관리법도 알려주세요. 네, 세특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분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인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최근에 대입 공정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에 이 세특의 예전에 비해서 대입 자료로 활용되는 그러한 그 항목들이 많이 간소화되고 그 다음에 기재 분량도 축소되면서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많이 건조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세부능력 특기사항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세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특의 중요성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특은 과목별로 500자가 기록되는데 기록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무엇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발표 또는 어떤 활동을 했으며 또 이를 통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기록에 담겨져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의 여러 과목에서 일관적으로 어떤 기록들이 내용이 쌓여간다라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량적으로 기록되는 교과학습 발달 사항의 어떠한 등급적인 의미, 그러니까 숫자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성적으로 평가되는 바로 이러한 세특도 여러분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수업 중에 여러분들이 발표나 수행평가 또는 조별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의 관찰에 의한 기록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관찰하실 수가 없죠. 평가하실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수업 중에 여러분들이 학습 내용과 연계된 교과 연계 독서 활동 이런 것도 많이 하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2024 대입 전형부터 독서 활동이 미반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독서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공부의 가장 중심은 독서입니다. 독서이고요. 대학도 그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것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독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필할 수 있는 다른 곳을 꼭 찾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세특이 될 수 있을 텐데 교과 내용 중에 궁금하셨던 거 또는 호기심이 생기는 거 아니면 또 심화 확장하고 싶으신 거 이런 것들을 책에서 찾아보시고 책을 통해서 읽으시고 또 확인하시고 이런 과정을 기록에 남기시고 또는 발표하는 활동을 통해서 또 표현을 해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 세특에 그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남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성적도 중요하지만 세부 특기사항을 채우는 것 또한 중요하니 선생님께 수업 중 발표와 질문, 그리고 수행평가 조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교과 연계 독서활동을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다음 질문은 아직 진로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질문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생활기록부를 채우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아직 진로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생활기록부를 만들어가면 좋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사실 학생들의 3년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 1학년 때부터 확고하게 진로를 딱 정해두고 가는 친구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했다가 바뀌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아마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그 전공적 합성 측면 때문에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학생의 진로가 정해지지 않다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그래서 학생들이 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진로나 희망 직업은요,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고 또 지금 그것을 탐색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 고등학교 시기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고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을 겪는 거잖아요. 바로 그 과정들이 진로 탐색의 과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충분히 고민하시고 충분히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바뀌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대학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진로와 지원 학과의 연관성 그 자체보다는 진로를 찾기 위해서 학생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거를 평가잣대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을 전공 관련 활동 이렇게만 한정 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공 적합성을 그냥 전공 학과적인 측면이 아니라 계열의 좀 더 큰 범위의 계열 적합성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좀 1학년 학생들은요, 계열 위주로 탐색을 해 보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고등학교 시기는 진로나 희망 직업은 바뀔 수가 있고 탐색하는 시기이며 대학에서도 전공 적합성을 전공 관련 활동으로 한정짓지 않으니 1학년에는 계열 위주의 활동에 탐색을 하라는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홍대부여고에 입학하고 싶은 또는 홍대부여고에 입학할 예정인 중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은 진로 측면에서 본다면 자신만의 미래를 그리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홍대부여고는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멋지고 아름다운 꿈들을 그렇게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이곳 홍대부여고에서 함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인터뷰를 위해서 정말 귀중한 시간 내주신 김지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입학할 예정인 중학생과 고등학교 재학생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Q&A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지연 씨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이번 Q&A 어떠셨나요? 저는 평소에 고등학교 생활에 있어서 궁금했던 점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저는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생활 기록부도 잘 챙길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저뿐만 아니라 신입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해볼까요? 네, 저희 더하이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홍대부여고 홍보대사 김효린, 박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